최근 고용노동부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판정을 받은 이병철 제주시체육회장이 모레 공식 입장을 밝힙니다. 세계적인 음악인들의 금빛 선율을 즐길 수 있는 제주국제관악제 여름 시즌도 이번 주 개막합니다. 이번 주 주요 일정을 조인호 기자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판정을 받은 이병철 제주시 체육회장이 모레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식 입장을 밝힙니다. 이병철 회장은 직원들에게 가족이 운영하는 꽃집에 배달을 시키는가 하면 자신의 경조사에 동원했고 사적인 지시나 부적절한 언행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병철 회장은 이의 제기를 하지 않고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400만 원을 납부했지만 사퇴 요구는 거부해왔습니다. 이 회장에 대한 징계를 결정할 문화체육관광부의 조사를 앞두고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사과할지 주목됩니다. 2024 제주국제관악제가 모레부터 오는 16일까지 열립니다. 올해로 29번째를 맞는 관악제에는 세계 정상급의 연주자와 국내외 학생과 동호인, 군악대 등 4천여 명이 출연합니다. 제주 해변 공연장과 제주 돌문화공원, 제주시 신상공원과 비양도 등에서 다양한 공연이 펼쳐집니다. 세계 최대 규모인 제주국제관악 콩쿠르에는 14개 나라에서 199명이 참가합니다. 제주 칠머리당 영등급 보존회의, 찾아가는 굿, 제주 4.3 추모 유령제가 오는 9일 오전 9시 제주시 한림읍 금왕리 만뱅디 묘역에서 열립니다. 만뱅디 묘역에는 한국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8월 이른바 불순분자로 몰려 서귀포시 대정읍 서다로름에서 학살된 희생자 40여 명이 묻혀 있습니다. JDC가 제주시 원도심에 추진하는 글로벌 교류 허브 사전 타당성 용역을 이번 주에 발주할 것으로 보입니다. JDC는 2031년까지 3천억 원을 들여 국제 업무 시설과 문화예술 관광시설을 한 곳에 모은 랜드마크형 복합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제주 카로텔과 옛 제주대 병원 등이 후보지로 거론되는데 용역이 시작되면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여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어쩔 수 없이 개인정보를 믿고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고객들이 믿고 맡긴 개인정보로 몰래 억대 대출에 신용카드까지 발급받아 사용한 대리점 직원이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따금 기자입니다. 강모 씨는 최근 부모님 휴대전화 결제 내역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해 9월 부모님 이름으로 신용카드와 은행 계좌 11개가 만들어져 1억 원이 넘는 대출과 인터넷 결제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또 2021년부터 부모님도 모르는 휴대전화 3개가 개통돼 단말기와 통신요금으로 1,400만 원이 빠져나간 것도 확인됐습니다. 손이 너무 덜덜 떨리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이렇게 진행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너무 억울하고 돈을 빼내간 건 4년 전 부모님이 휴대전화를 개통하며 알게 된 20대 통신사 대리점 직원. 할인을 해준다며 개인정보를 받아 대출을 받고 부모님 집으로까지 찾아가 휴대전화를 빌려 직접 계좌 이체까지 했습니다. 싹싹하고 사근사근하게 접근을 하다 보니까 그분의 신뢰도가 엄청 높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피해가 입었을 거라고 생각도 못하고 지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피해자는 강 씨 부모님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직원은 고객 10여 명의 이름으로 몰래 카드를 만들고 대리점 휴대전화까지 빼돌렸다 적발돼 이미 2년 전에 해고됐습니다. 횡령과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와중에 강 씨 부모님에게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됩니다. 고객들이 민원 제기하셨고 그 민원 제기 과정에서 이게 좀 다수니까 고객님 현금 받아야 될 거를 빼돌린 거예요. 이거를 100만 원씩. 100만 원, 150만 원, 1년 동안 주기적으로 200만 원 이런 식으로. 통신사 측은 해당 직원이 해고된 뒤 벌어진 일이라며
직원을 사칭한 범죄가 드러나면 고소고발을 검토하겠다고만 밝혔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경찰이 피의자를 구속 수사하지 않아 추가 범행이 잇따르고 있다고 주장하는 상황. 하지만 경찰은 피해 신고 보름이 지나도록 소환 조사도 하지 않고 있어 피해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올림픽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는 만큼 폭염도 절정에 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찜통 더위가 이어질 텐데요. 한라산을 제외하고 제주 전역에 폭염 경보가 발효 중이고 추자도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체감 온도가 35도까지 오르면서 무척 무덥겠고요. 밤사이 열대야가 이어지겠습니다. 장시간 야외 활동과 농작업 활동은 자제하시고 물을 자주 마셔주시기 바랍니다. 이 무더운 날씨에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오늘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이 소나기의 특성상 비가 갑자기 내리면서 벼락이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늦은 오후 사이에 5에서 40mm 정도 내리겠습니다. 주로 남부 지역과 동부 지역, 한라산을 중심으로 내리겠고요. 오늘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자외선 지수는 제주시를 중심으로 높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아침 현재 기온 북부와 남부 지역 29도, 동부 지역 27도, 서부 지역 28도 보이고 있고요. 한낮 최고 기온은 북부, 남부, 동부 지역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32도, 한라산 성판악은 29도 예상됩니다. 도서 지역도 맑은 가운데 우도는 비가 가끔 내리겠고요. 마라도와 가파도는 낮 기온이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 내외로 잔잔하게 일 텐데요.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비가 가끔 내리면서 벼락이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도 밤낮으로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폭염이 이어지면서 온열 질환 감시 체계가 지속 운영됩니다. 제주도는 도내 응급의료기관 6곳과 온열 질환자 발생에 대비한 24시간 비상체계를 운영 중인 가운데 다음 달까지 응급실 감시 체계를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올 들어 지난 1일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온열 질환자는 6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배 늘었고 발생 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가 33%로 가장 많았습니다. 간암 발생률을 낮추기 위한 조기 선별 검진이 실시됩니다. 제주도 제주 지역 암센터는 간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낮추고 생존 기간을 늘리기 위해 지역 특화 사업으로 읍면동 3개 지역을 선정해 간암 조기 선별 검진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제주 지역 인구 10만 명당 간암 발생 인구는 2019년 19.8명에서 2020년 36명으로 증가하는 등 전국 평균보다 높은 발생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외래 곤충 확산을 막기 위한 집중 방제가 이루어집니다. 제주시는 이달까지 산림 병해충 방제단을 투입해 노랑 안락 하늘소가 처음 확인된 용현 계곡 반경 2.4km 지역에 방제를 실시하고 성충 포획과 예찰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아열대성 외래 해충인 노랑 안락 하늘소는 그동안 성충을 잡는 것 외에 방제 방법이 없었지만 최근 농촌진흥청이 방제 약재를 등록해 약재로 방제할 수 있게 됐습니다. 비서철 다양한 지역 축제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축제장 안전 점검이 강화됩니다. 제주도는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주요 축제장을 대상으로 행사가 열리기 전 주최 측과 안전관리자문단, 경찰과 소방, 해경 등 관계기관과 합동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여건에 맞는 시설물 설치 여부와 수중 인명사고 또는 인파 집중에 따른 압사사고 예방 대책에 대한 중점 점검이 이루어집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